보험영수. 자신감 넘치는 또 보험영수님이죠. 보험영수님은 또 다른 의미의 문제가 있죠. 이게 나는 솔직히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제스처가 좀 가벼워. 그게 좀 아쉽다. 보험영수님의 제스처는 너무 그 보험 영업에 적합한 느낌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방송은 자, 영수도 다루고 자, 그러니까 재밌게 봐용. 약간 이런 느낌이야. 벌써 지금 다른 사람 같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똑같이 말했어. 내 얼굴이 달라졌나? 목소리가 달라졌나? 아니지, 하지만 똑같잖아. 이 사람이 나에게 보험을 만약 영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 좋아요. 친근하고. 이 사람이랑 이제 금방 친구가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야? 남자답게 보인다거나 그런 어떤 이성적인 매력은 떨어지지. 그게 동성 같은 매력이지. 약간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뭐랄까 그 남자친구로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영수님이 레슬러 영철님처럼 12기 영철님처럼 약간 그런 상남자 느낌인데 그런 면도 있다. 그러면 반전 매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영수님은 귀엽게 생겼잖아요. 외모도 귀엽고 목소리도 귀엽고 행동까지 귀여워버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어떤 그 이성적 매력 측면에서는 아쉽지 않나. 그냥 아쉽다지. 그렇다고 뭐 영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그건 아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있지. 그쵸. 내가 우울할 때 항상 만나고 싶은 친구. 방어 기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여기서도 영수는 자기가 이제 나서서 정숙님을 불러오고요. 정숙님은 영광이라고 이 와중에도 수의사 영수님은 옆자리를 고수하고 있군요. 첫 데이트에 다대일 너무 좋지. 근데 뭐 가까운 사이니까 아무래도 같은 기수였으니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정숙님이 보면은 이게 약간 나대는 느낌이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은근히 시야도 넓고 주변도 잘 챙겨. 24 정숙님이.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좀 당돌한 그런 구석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눈에 안 띄는데 기본적으로 24 정숙님은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게 몸에 좀 배 있어.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거는 좀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 영훈님이 또 타 있는데 또 맨 뒤로 가서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훈님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정숙님은 그냥 배려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 뒤로 가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불편한 자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앉은 자세 보면은 정숙님이 그 본인의 몸을 좁게 해가지고 옆 사람 피해 안 주려고 딱 이렇게 앉았어. 그러니까 정숙님은 되게 막 자유분방하고 개념 없는 사람 같이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아니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예의가 바르네. 회사나 이런 데서도 윗사람이 이뻐했겠네.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되게 당돌하고 할 말 다 하는 애 같은데 윗사람들이 되게 이뻐하는 애들. 그게 약간 정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눈치 빨라가지고 낄낄빠빠를 알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예의를 굉장히 잘 갖춘 애들이 있어요. 그 싹싹한 거지. 싹싹한 거. 그래서 어쨌건 정숙님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영훈님은 여기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내 옆으로 굳이 불편한 자리를 왔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다대일에서 1이 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정숙님은 전 부담스럽다 생각 안 한다. 나는 이건 양보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이제 어떤 본인의 자신감을 드러내고요. 미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나의 마음 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했군요. 근데 역시 영훈님이 이 유머 욕심이 있는데 개그 욕심이 있는데 또 영훈님이 또 신쿵이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개그 욕심을 살짝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술 안 먹었어요 하고 정숙님은 영훈님은 지금 조용히 있죠. 그러면서 영훈님 이렇게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정보 수집 몰래 행동 공수집하고 몰래 행동하고 막 그런다고. 이거는 근데 변호사 영훈님이 약사 영훈님을 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주려는 배려지. 이거는 일종의 배려죠. 그래서 수의사 영수님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되게 물어보고 싶은데 짜쳐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면 되게 뭐 부끄러워서 차마 행동하지 못하는 거를 수의사 영수님은 잘해요.
옆자리에 내가 앉을게. 내가 나이 많으니까 옆자리에 앉을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안이 벙벙 영식님하고 수의사 영수님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닮아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주는 건 역시나 수의사 영수님이죠. 첫인상 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있다고 했으니까 다들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뭐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그거는 이제 뭐 비밀로 하고. 그리고 오자마자 여기 이제 또 본부장님이 자리 배치해 주시는군요. 그쵸. 수의사 영수님이 제가 첫 번째 이상형 프로파일링 했을 때 결승에 거의 올랐던 분입니다. 첫 번째 남자들이 등장했을 때. 건전지님에게 거의 최종이었잖아요. 수의사 영수님 같은 분이 결혼했을 때 그 외모적인 부분을 충족한 상태라면 좋죠. 결혼 상대자로 그 진짜 마음만 내가 저 어떤 수의사 영수님 같은 분의 어떤 노력과 헌신, 성실함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 이제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실은 그런 캐릭터들은 따로 있는데 제가 뭐 딱히 말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보험영수님이 이렇게 메뉴를 쭉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약사영호님이 음식은 제가 좀 사도 될까요? 수의사 영수님의 장점만 말을 하면 모순적이지 않아요. 나 이쁜 거 좋아. 이쁜 사람. 이쁘면 돼. 수의사 영수님. 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되고 좋아요.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 수의사 영수님 뭐 이쁘면 집에서 있어도 돼. 일하면 좋고. 수의사 영수님이에요. 정수님은 달라. 정수님은 그 안에서 이쁜 사람을 더 좋아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본질적인 좀 숭고하고 성격이 좋아야 되고 나를 알아봐줘야 돼. 뭔가 그렇게 포장을 해. 그 차이가 있죠. 완전 다르지 실은. 근데 이제 수의사 영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 24 옥수님하고 수의사 영수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24 옥수님 입장에서는 수의사 영수님이 좀 멋있게 느껴지진 않지. 계속 내 외모만 보고 약간 현혹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안 커질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에 단단한 울타리가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은 굉장히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죠. 수의사 영수님은. 그렇고 그렇지. 이쁜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이쁜 것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쁜 사람도 행동하는 것이 진실되지 않다. 그러면 바로 정 떨어져 실은.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진실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정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죠. 그게 24기 때도 정확히 드러났어요. 현실 부정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 둘. 영식, 영수. 현실을 깨닫고 바로 뛰어나온 사람 누구? 영철. 광수도 감 잡았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상철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깨닫고 라이브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뭐 사귀겠다고 했었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이쁘면 돼 이것과는 다르죠. 완전히 달라. 영훈님이 음식을 제가 좀 사도 될까요? 그래서 나는 뭐 본인이 그냥 조용히 계산해도 되는데 저렇게 왜 하나 했는데 명분이 좋아. 명분이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제가 살게 했는데 이게 4명이나 왔다 보니까 사게 하는 거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숙님 사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 좀 각출합시다 하면서 막 나누는 것도 웃겨. 그러면 각출하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 것도 가서 계산해야 되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훈님이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사자 이렇게 된 건데 그 명분이 너무 좋았어. 나 마음껏 먹고 싶어서 그래. 이거 명분 되게 좋은 것 같아. 다들 모르는구나. 나 푸파야, 푸파. 푸드파이터 몰라? 그래서 내가 마음껏 먹으려면 내가 계산해야 된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명분이 굉장히 훌륭했고. 근데 여기서 영수님은 나는 누가 사주면 마음껏 먹어. 근데 영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건 본인 브랜드랑 너무 일치하다 보니까 좀 잃는 게 많은 멘트가 아닌가. 어차피 뭐 이런 모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 있을 때 저는 뭐 쓰는 건 뭐 나쁘지 않죠. 그렇고 근데 벌써 약사 영우님하고 수의사 영수님하고 나는 누가 사주면 마음껏 먹어. 왠지 수의사 영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인배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본인의 이미지와 잘 맞는 게 아닌가. 그냥 조용히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본인은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은 제가 사려고 지갑 가져갔는데 하지만 계산할 기회가 없었군요.
예, 이쪽에서 약사 영훈님하고 보험 영수님 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변호사 영훈님 앞에서는 무슨 전골 요리가 따로 나온 것 같아요. 보험 영수님은 리액션 장인이 아니고 리액션 요정이잖아.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아, 물론 이게 요정이라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 좀 아쉽죠. 이런 리액션 요정이라고 명칭되는 것 자체가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물론 뭐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정을 엘프 같은 느낌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 요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한 요정 누구야? 팅커벨. 팅커벨이잖아. 그 이름 자체가 팅, 벨. 벌써 조그맣고 그냥 옆에서 제잘거리는 느낌이고 그냥 옆에서 도움 주는 조연 중에 조연. 응? 물론 후크 영화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팅커벨로 나오면서 굉장히 섹시하긴 했지만 그거는 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작고 소중한 느낌이잖아. 응?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지. 영수님의 이미지가 약간 이런 쪽으로 흘러가 있다는 게 이거를 영수님은 나름대로 좀 깨려고 저렇게 좀 수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것보다 조금 제스처를 줄이고 약간 용체를 약간 적게 써야 되지 않나. 연인 사이에서는 상관없는데 하긴 근데 고객분들한테는 저게 또 영업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수가 물어봅니다. 선호하는 성향이 있나? 거기서 이제 정숙님이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수님이 좀 디테일하게 티키타카 어떤 티키타카? 대화가 잘 통하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는 거냐? 근데 이거를 물어본 게 영수님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일까? 재밌는 사람일까? 본인이 자신 있는 건. 영수님이 자신 있는 건 좀 재밌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숙님이 둘 다라고 하거든요. 대화가 잘 되면서 재밌는 거. 그렇다면 정숙님이 생각하는 티키타카는 영수님처럼 말을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뒤에서 5분씩 시간을 가질 때 다른 분은 대화를 하는데 영수님은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약간 거의 뭐 PT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숙님이 방금 말했어요. 두 가지 다라고. 둘이서 대화가 잘 되는 것과 재밌는 거 둘 다라고 했어. 그러려면 대화가 서로 5대5로 나뉘어야 돼. 방송으로 뭐 어디에 꽂히느냐라는 게 이제 영수님 이번엔 말 줄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 아 근데 조금 무게감을 장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 보통의 사람이 이 사람이 잘생겨서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느낀다. 그런 순간 잘생긴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아닌 거지. 걸러지는 거죠. 이제 영수님은 나름 줄이고 있는 거래. 뼛속까지 투머치 토커인데 영우님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라. 근데 그 말도 맞죠. 지금 영수님은 나이도 어린 편이고 그리고 나는 솔로의 거의 2연속 출연으로 인지도도 높아졌으니까 말 그대로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3영우님은 25영우님, 약사영우님 말이 많아졌다. 정숙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아까. 근데 보험 영수님, 영수가 둘이고 영우가 둘이니까 또 앞에를 또 빼고 부를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하는 영우라는 또 25 영수, 보험 영수의 지원 사격. 약사영우님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약사영우님이 평소에 말수가 적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시도 같아요. 이렇게 뭐 다들 어필 잘한다고 영수님이 살짝 질투 어린 말을 했고요. 수의사 영수님이. 그리고 여기에서 정숙님이 변호사 영호님에게 고기를 이렇게 주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메인 요리가 지금 이 변호사 영호님을 뺀 제외한 나머지 4명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호사 영호님을 누군가가 챙겨주는 건데 수의사 영수님은 남 챙겨주는 거 잘 못하잖아요. 이쁜 여자만 챙겨주잖아. 그래서 여기서 변호사 영훈님을 정숙님이 챙겨주는 거죠. 만약 이 자리에 수의사 영수님이 아니라 뭐 보험 영수님이 있었다. 그러면 보험 영수님이 챙겨줬을 거야. 근데 수의사 영수님은 남 안 챙겨주거든. 이쁜 내 여자만 챙겨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숙님이 챙겨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영훈님 입장에서는 아까 고기를 구워서 옆으로 주는 거 그리고 자리도 옆으로 오는 거 그래서 대화가 잘 맞았던 느낌으로 지금 약간 희망회로가 돌아가는데 근데 영훈님은 정숙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정숙님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
일단 1대 다라는 저 상황 자체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영훈님은. 본방 때도 1대 다라고 해봤자 뭐 2대1 정도였죠. 그 당시에도 이제 영수님하고 2대1 데이트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현숙님은 영훈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도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1대4 데이트가 되니까 좀 약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용수님이 또 얘기를 끌어주네요. 나는 즐거운 걸 공유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정숙님은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 영우님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우님은 여기서 뭐 굳이 상대를 맞춰가서 그렇게 가식을 떨다가 내가 못하는 거를 어필하느니 그냥 정확하게 내가 못하는 걸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낯설 사계가 끝나고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아, 딱 이 장면이 쇼츠로 돌아다녀요? 그쵸. 모두한테 잘 보일 필요는 뭐 없으니까. 근데 좀 너무 단호하긴 했지. 한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냥 안 가는 게 편하다. 근데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얘기를 했었죠. 본인은 그 지역에서 항상 1등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공부도 거의 남한테 지지 않던 사람이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인생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이런 게 경험 자체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행을 그래서 좀 가보니, 뭐 낯설 찍고 나서든 아니면 뭐 그쯤이었겠죠. 그러면서 여행을 가보니 나는 이렇게 여행 가는 것과 잘 맞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결론을 내렸다. 근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한다 라는 게, 야, 이 정도면 용기가 대단한데? 그래서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 안 가요? 근데 소개팅 했을 때 대놓고 여행 좋아한다고 하는 분은 2번 본 적도 없어요. 아, 이렇게까지 말하지 말지. 그냥 여기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행 안 가요? 그러면 뭐 그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정도로 해도 되는데, 야, 이건 그냥 안 봐요. 유튜버인 줄 알았어. 유튜버는 이래도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나도 그 생각이 좀 들었어. 전 여친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기도 해. 여기서 영훈님이 약간 그런 부분들,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나도 좀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그 전에도 그 없던 키에 대한 조건이 이번에 생긴 거나 여행에 대한 얘기도, 아, 뭔가 어떤 연애에 대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단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훈님 지금 여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영훈님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이번에 그런 걸 경계하는 느낌도 있어요. 안 되는 조건인데 나한테 와서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거절을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냥 아닌 건 아니다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취미가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정숙님.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호님도 좋아하는 건 말리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같이 갈 마음은 없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님도 자기의 어떤 기준이 확고하신 분이다 보니까 양보하거나 굳이 내가 정해놓은 부분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시작된 사람과는 뭐 서로가 맞춰갈 수 있겠지만, 저 배에 뭐 들어가니까 좋다. 보험용수님이 이쪽으로 온 이유는 이 오른쪽에 있던 고기를 다 먹고 이쪽에 음식이 살살 구워지니까 이쪽으로 옮겨온 거겠죠? 네. 여기서 누가 떠주고, 왜냐면 수의사 영수님은 그걸 떠주는 사람 아니니까. 가까이 있다고 떠주는 사람 아니니까 보험용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가까운 데로 와서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쪽에 구워져 있던 것도 변호사 영호님한테 정수님이 떠준 거고. 아무튼 제가 느꼈던 24 정수님 굉장히 상큼한 느낌인데, 다대일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냐 상큼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사 영호님은 미소가 진짜 아름답다. 약사 영호님도 상당히 벼르고 나왔어. 지금 보면 스타일링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살도 뺐고 걸음걸이도 교정하고, 지금 이 플러팅도 이번에는 진짜 후회 없이 해야지, 지금 좀 상당히 작정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저렇게까지?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영호님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수의사 영수님은
나는 본방송 때 많이 얘기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오히려 좋아. 앞에 있는 정숙님을 두고 지금 계속 왜 변호사 용호님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 변호사 용호 장거리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여행. 아, 원래는 나이, 지역, 종교였죠. 이번에 키가 좀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영호는 아, 형 최선을 다할 거면 이쪽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님은 진짜 관찰자의 입장이네요. 여기를 약간 영호님은 이 상황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티내는 건 안 좋아. 이 상황과 나를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관찰자라는 걸. 그거는 본인의 마음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남들이 그걸 아는 순간 남들이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나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막 농담을 하고 그렇게 이제 1대1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수의사 영수님 왜 이런 선택을 하셨지? 물론 정숙님을 선택할 거라는 건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면 수의사 영수 입장에서는 정숙님을 선택을 안 하면 정숙님은 영수 오빠가 나를 헤이 그럴 리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원래 같은 기수가 가족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단 말이에요. 난 가족이라 생각 안 해. 얼마든지 커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또 낯설의 특성상 다른 기수를 알아보는 게 좀 암묵적인 룰처럼 돼 있어서 영수님이 처음 정숙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날짜가 뭐 3일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솔로 민박에 내가 올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해봤나 보네? 그러면서 뭐 동기다운 얘기를 하죠. 근데 영수님이 나는 그때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 응? 근데 그때 정숙님이 하는 말이 또 언중유골이죠. 뼈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오빠 스타일 있잖아요. 오빠 24 옥순 같은 여자 좋아하잖아. 여기에 24 옥순이랑 비슷한 스타일 분들 계신데 왜 굳이 나? 오빠는 24 옥순 같은 스타일 좋아하고 오빠는 옥순에게 할 거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지금만 봐도 21 옥수님도 약간 외모적으로는 비슷하고 이게 고양이상이라고 치면 뭐 그러니까 나중에 영수님 또 방송 나오거나 질풍가도 얘기 나오면 은채 불러갖고 노래 부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오빠 스타일 있잖아. 이거 24 옥수님에게 너무 옥순바락이었으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오빠 스타일 있잖아. 고양이상들. 그러니까 이 고양이상들이라는 말은 오빠가 좋아하는 24 옥수님과 닮은 여자들이라는 얘기니까 오빠는 24 옥수님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한테 그런 모습 보여놓고 나를 선택한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점점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수의사 영수님은 맞아요. 좀 키를 더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약간 좀 키가 크고 좀 시원시원한 그런 피지컬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수의사 영수님이 그 당시에도 1순위, 2순위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또 키가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키를 본다고 해서 키가 조금 작다고 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니까 키를 본다고 해도 키가 좀 작아도 뭐 매력적이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뭐 얼마든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맞아 24기에서 옥수님한테 뭐 콜라병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처음에 너 2순위였다 1순위는 아니었지만 빈말 아니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네가 좋아졌다 네가 원래부터 2순위였다 이런 말이 영수 입장에서는 나는 뜬금없이 너를 선택한 건 아니다는 말은 맞는데 이 말 자체가 외모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말이야. 영수님은 너무 외모를 따져. 이게 결국 처음에 2순위라는 것 뭐예요? 네가 외모가 나한테는 그래도 두 번째는 됐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물론 여기서 말하기는 해요. 말하기는 하는데 난 네 장점을 정말 많이 봤어. 그리고 그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었는데 그게 참 어긋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기회가 왔네. 뭐 이렇게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평행세계의 영수 또 이순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것도 외모 프레임에서 갇혀 있단 말이죠. 처음에 이순위로 선택한 건 다 외모만 보고 선택한 거였었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화두로 던져서 이걸로 시작을 한다는 게. 그래서 평행세계 영수라는 드립을 치면서 아쉬웠다. 그래서 따로 연락해볼까? 그러니까 정숙은 깜짝 놀래. 그래서 밖에서도 계속 만나러 가려고 했었군요. 정숙님이 조용하게 밀어냈군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거 보고 마음 한편으로 미련을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네가 이순이었다. 이거는 근거로 이것만 대기에는 좀 아쉬워요. 그것 자체가 나는 너도 이쁘다고 생각했어 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오빠는 그러면 또 관심 가는 사람 있어? 나 말고? 근데 관심은 너한테 제일 많아서 첫 데이트 때 온 거다. 그래서 정숙 씨는 다른 사람도 좀 알아봐 라는 말을 좀 돌려서 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5분씩 대화를 해서 최대한 임팩트 있게 말았다. 영수는 같은 기수라고 아예 여지도 안 주면 저도 단념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여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어쨌건 정숙님은 친절을 베푼 거죠. 같은 기수의 아는 오빠로서 친절을 베푼 건데 정숙님에게 영수님은 뭐랄까 친한데 답답한 오빠라는 느낌이에요. 친하지만 답답한 오빠. 내가 대놓고 저격은 못하는데 남들이 영수를 놀려주면 재밌는. 그러니까 내가 상사인 사람을 놀리긴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내가 팀장이 보면 답답해. 근데 옆에 팀장이 와가지고 우리 팀장 놀리면 그렇게 꼬숩고 재밌잖아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정숙님은 영철님이랑 영호님에게 재밌다라고 느낀 그 두 가지가 다 동일한 포인트인데 두 가지가 다 뭐냐. 영수님의 답답한 질문을 센스 있게 넘어간 사람들이야. 영철님은 어떻게 했죠? 영수님이 질문 길게 하니까 그 질문 패스할게. 너무 길러 몰라 넘어가 버렸지. 그리고 또 영수님이 약사 영호님한테 그 간호사 정숙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비밀입니다 하면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정숙님은 재밌어해.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수의사 영수님의 답답한 질문을 어떻게 센스 있게 넘어갔느냐, 그거에서부터 출발하면 정숙님은 수의사 영수님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본인은 이게 동생이고 같은 기수로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차마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걸 저 오빠들은 해주네?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뭐 좀 들고요. 그래서 힘들죠. 예의를 갖춰주는 거지. 같은 기수의 오빠고 이러니까 그냥 여지가 느껴져서 영수님 좀 아쉽네요. 이번에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 이게 이미 한번 놓친 기회를 굳이 이렇게 붙잡아서 이번에 좋은 낯설 사계라는 기회를 날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21 옥수님이나 어쨌건 이게 아니구나. 외모 위주로 보시니까 21 옥수님이나 19 정숙님 뭐 이런 두 분 중에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능성은 둘 다 어느 정도 있고 21 옥수님은 만약 이번에 영수님이 24 옥수님한테 하듯이만 한다. 그러면 뭐 100%죠. 19 정숙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19 정숙님이 또 모쏠이다 보니까 이 외모를 엄청 보고 따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긴 하겠다. 21 옥수님이네요. 21 옥수님. 그 19 정숙님의 어떤 그런 날카로움을 영수님이 견디기 힘들 거고, 그리고 19 정숙님은 또 외모를 많이 보시니까 또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확률이 0은 아니다. 그렇군요. 너무 희박한 확률에 올인을 해버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2박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서로가 첫인상이었던 분들, 이게 날짜가 짧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서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낯설 본방보다 이렇게 처음에 서로 첫인상 선택하고 이랬을 때 끝까지 이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키 때문에 영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려나? 뭐 그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네요. 내가 1일 했잖아. 0은 아니니까. 영훈호 씨는 제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런 대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가는 거는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겸손하게. 영훈님의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좋게 보면 겸손하고 나쁘게 보면 자신 없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게 옥수님에게는 자신감 없게 들렸고, 근데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영호 씨 정도의 이런 태도는 겸손함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기는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겸손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저게 꼭 장점으로 작용하냐? 또 그건 아니기는 해요. 옥수는 저거를 고쳐야 되는 거라고 봤고, 근데 아무래도 뭐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옥수님은. 그래서 정숙님에 대해서 근데 이 두 분은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서로 긴장돼 있는 상태의 대화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정숙님이 약사 영훈님은 확실히 다르게 대하거든요. 근데 편한 느낌은 아니야. 그게 더 가능성이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쵸. 나는 이 소개팅이든 뭐 이런 프로를 볼 때, 소개팅도 그렇고 이런 프로에서도 조언을 할 때 가능하면 말을 놓지 않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는 게, 실은 그 어느 정도의 불편함, 서로가 약간의 긴장감은 놓지 않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이가 좀 있을 때는 어차피 서로 연애도 많이 해봤고 편한 관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좀 그래도 긴장된 상태가 서로에게 좀 더 유지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정숙님이 확실히 여기서는 좀 더 긴장된 모습을 보여요. 저 별로 안 착해요. 저 영훈님이 24기도 그렇고 방송을 다 안 봤지만 생각보다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말은 당신 정말 좋은 분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오늘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뛰어나십니다. 나는 심지어 너를 뽑기까지 했습니다. 구김살 없고 말도 순화해서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숙님이 밝고 당돌하다, 이렇게만 겉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면이 아니죠. 24 영수님도 지금 정숙에 대해서 이런 면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좋게 좋게 하는 여성분, 말을 좋게 하는 사람 좋다. 그러니까 정숙님도 아유 그럼요, 기분 나빠지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받으실 만큼 존중하고 싶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생각. 어쨌든 여기 이 처음에는 둘 다 아직 탐색전이라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뭐 대화 자체가 5분밖에 안 됐고, 이걸로 뭐 두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이후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싸움이 싫은 평화주의자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통한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알아보는 게 괜찮을지, 그래서 너무 좋죠 하려다가 영광이죠로, 너무 좋다고 하면 티나나? 누구 뽑았는지 티났어요? 라고 하고 정숙님이 나 실은 영훈님 뽑았어요 나도 라고 암시를 줬는데, 영훈님은 여기서도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아. 그것까지는 제가 안 믿을 테니까 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죠. 이런 거는 나 뽑은 거 맞아요? 하면서 혼자 됐네 됐어, 커플 됐네, 그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방송으로 봐요. 근데 5분이 이제 지났고, 제가 생각했던 훨씬 더 이야기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정숙님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다른 사람에겐 되게 좋은 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숙님은 말이 심오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 24기 때 채식 순자님하고 이 정숙님하고 차이인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심오한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순자님이 훨씬 좋은 대화 상대예요.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말도 잘하고 그런 심오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숙님은 뭐 그런 걸 해, 그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첼로 순자랑 이번 이 24 정숙님하고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 말이 심플하고 굳이 뭐 불필요한 어떤 생각을 잘 안 하는 거, 단순한 거. 근데 둘 다 또 눈치가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네. 첼로 순자랑 이번 정숙님이랑. 그래서 광수가 보기에 이번 이 같은 기수의 정숙님은 대화의 즐거움은 조금 떨어진다고 느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충분히 장점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영훈님하고 변호사 영훈님하고 1대1을 하네요. 그래서 방송에선 개구쟁이 같았는데 사리분별, 합리성 이런 게 언변에서 느껴졌다. 영훈님 말씀 좋은데 약간 문서화돼 있어. 이게 문장이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이 구어체로 쓰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훈님 자체가 이 외모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 그리고 관찰자 모드인 것도 또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무서워할 수가 있어. 아니면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훌륭하다고 느껴졌다. 변호사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영광.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굉장한 스마트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탁 느껴지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생겨도 가족끼리는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영훈님이 이 전에 출연했던 본인 혹은 출연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최근에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 왜냐면 거기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저 사람 곁에 남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영훈님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뭐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원한 내 편, 내 편이랑 삶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고 오롯이 나는 그 사람 편,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러려고 결혼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정숙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영훈님은 보통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정숙님은. 근데 영훈님은 지금 그 대답에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그냥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보면서 정숙님은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이거 아까 약사영우님이랑 했던 말이랑 맥락이 비슷한데 약사영우님하고 나눴던 말을 머릿속에 담고 있군요. 이래서야 뭐 약사영우님이 1위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 영우님이 제 생각에 진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칭찬 같지만 실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진정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조금 더 순수하고 솔직한 그런 온전한 상황에서도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영훈님은 원하시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숙님은 더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5분이 지났다고 하고 일어서는데 영훈님은 이걸 후회하셨어요. 이 영훈님은 조금 더 이렇게 둥글둥글한 걸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셔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타인들이 편들어주지 않고 고립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하지 않으셨나. 근데 나는 솔로에 워낙 그런 분들이 많았었으니까 뭐 워낙 많지는 않았나. 당장 뭐 이 비슷한 앞뒤 기수만 해도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채식순자님도 그런 고립되는 경험을 좀 했을 거고 그러면서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셨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했는데 모범적인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한다는 말이 외면하고 존중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존중한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뭔가 그 얘기에 대해서 진실성 있는 얘기가 나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진 않았다. 너무 이제 모범 답안이어서 영훈님은 좀 정숙님은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 낯설 사계를 임하는 진정성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되게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거나 나랑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말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 그때부터 좀 멀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진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수 있다. 마지막 보험 영수님. 이게 앉자마자 영수님스러운 자세로 앉는군요. 그러면서 영수님은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듯이 상품 브리핑을 시작을 합니다. 제 모습 100% 하고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신 물건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100%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원래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같이 에너지 넘치는 분이 저는 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수야 정수님 활발한 모습을 좋게 봤던 사람으로 온 거라서 이수야 정숙님의 그런 모습을 호로 왔는데 너무 차분해서 조금 당황했다.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서 솔직한 모습을 더 보고 싶은 게 바람이에요. 이 상품이 원래는 이제 직장인들, 정숙님처럼 이렇게 직장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획된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이 상품을 꼭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이 정숙님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어안이 벙벙하긴 한데 정숙님이 앞으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지 다 보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맞는 상품을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거의 너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이게 영수님이 나에게 보험 포트폴리오를 짜와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역시 이 사람 정성스럽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성실하고 내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이렇게 차분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성적 호감이 과연 그래서 드냐. 여기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 갈팡질팡하는 순간 이게 없어진다. 이게 어하는 순간 끝난다. 정숙님 입 다물어 버렸잖아. 이게 5분이 워낙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영수님이 너무 자기 얘기만 다다다다다 하다 갔어.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열린 마음으로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면 깊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고 정숙님이 그 말에 맞춰주지만 나도 그 성격이다. 그래 또 영수님은 그래서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5분 딱 됐죠? 정확하죠? 이 말은 5분 동안 브리핑 쫙 하고 자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자 딱 5분. 점심시간 끝나고 커피 마시는 타임 해서 이렇게 5분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꼭 이 상품이 아니어도 제가 정숙님에게 꼭 필요한 상품으로 브리핑 느낌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5분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조금 덜 어필을 해도 서로가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거는 티키타카가 아니잖아요. 정숙님 말했던 티키타카는 오히려 안 된 거지. 고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정숙님이 1분 남았는데, 근데 이제 아니래. 자기는 할 말 끝났으니까 가는 거야. 영수님이 이렇게 막 말씀도 잘하시고 적극적인 것 같지만 실은 약간 자신감이 막 엄청나진 않거든요. 자신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얘기 다다다다 하고 그 뒤로는 긴장되고 떨려서 가는 거야. 25기 때, 보험영수님 25기 때도, 난 다 얘기해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가가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못 갔었거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죠. 영자 때도 한 이틀인가 3일 차부터 시작했지. 그리고 영자 씨가 아빠 하면서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분을 잘 선택했네. 24 정숙님의 후보자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너무 본인 얘기만 하고 상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숙이 강조한 재미 포인트. 근데 지금 안 재밌어요. 재밌을 게 없어. 물론 딴 때는 재밌겠지만 영수님이 분위기도 띄우려고 애쓰고 정말 너무 훌륭한데 지금 정숙님 관점에서 영수가 재밌을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꽂혀야 되는데 재밌는 포인트면 다 자기 얘기인 것 같아. 재밌는 포인트로 꽂힌 거는 지금 영철과 오히려 약사 영호긴 한데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근데 영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대화는 임기응변이잖아요. 그게 약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브리핑 쭉 하고 그냥 가는 거야. 1분 남았다고 하는데도 그 시간을 더 쓰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재밌어? 난가 보다. 근데 영수님 진짜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참 아쉽네요. 아쉽죠. 정숙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한 사람은 뭐 예상대로 약사 영훈님이고, 어떤 포인트에 꽂혔냐라는 거에 서로 소개할 때 웃기게 말했고, 뭐 기밀이라고 말한 거. 여기서 소개할 때 이것도 수의사 영수님의 질문이었죠. 어려운 질문 하니까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의사 영수님의 이상한 질문을 단호하게 혹은 세련되게 재밌게 재치있게 거절한 사람들에게 정숙님은 꽂히죠. 그래서 연애 가치관부터 화해 방식까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다. 잘 선택했다. 약사 영어 다음에 나는 이거는 의외였는데 가족 우대 서비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좀 친한 오빠고 친한 사람인데 꼴찌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깝습니다 하면서 뭐 2등 정도는 줘야지. 그리고 23 영호가 4위인 건 난 좀 의외였는데 여기서 정숙님은 23 영호가 자기에게 좀 단호했다.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오겠구나라는 걸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끝났다. 25 영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나를 계속 보겠구나. 근데 23 영호님은 이 사람은 앞으로 나를 안 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차이가 아닐까? 이건 물론 결과론적 해석이에요. 저는 그냥 처음에 호감도 순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8위 안으로 굽으니까 약사 영호님이 1위인 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2위가 변호사 영호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그건 너무 8위 안으로 굽은 거고. 그렇게 계산은 약사 영호님이. 근데 이 약사 영호님이나 변호사 영호님이나 이 두 분 다 뭐 변호사 영호님이야 뭐 우리 채널을 또 워낙 좋아해 주시는 분이고 약사 영호님은 변호사 영호님하고 또 굉장히 또 친해지셨나 봐요. 저번에 우리 방송 와가지고 그 변호사 영호님이 약사 영호님도 우리 방송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